당뇨병, 소리 없이 당신의 장기를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방치하면 실명, 다리 절단,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님을 저는 지난 40년간 뼈저리게 목격해왔습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지연입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들이 제 눈앞에서 다리가 잘리고 눈이 멀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오늘 이 글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정보입니다. 부디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당뇨로부터 여러분의 눈과 다리,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얼마 전 78세 박씨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국밥과 떡을 즐겨 드셨습니다.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절단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예로 73세 김씨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매일 유자차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는 달리 당뇨 망막병증이 무섭게 진행되어 시력을 거의 잃으셨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손주의 얼굴도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만 제때 바로잡았더라면 이러한 끔찍한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70대 어르신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대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의 당뇨 수치를 크게 낮추고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을 현저히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70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첫 번째 요소, 바로 고혈당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는지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따끈한 흰쌀밥에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식단 아니셨나요?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평생 이렇게 드셔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익숙한 식단이 당뇨병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쌀밥은 우리 주식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흰쌀밥, 특히 국에 말아먹는 흰쌀밥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고 가파르게 올리는지에 있습니다. 흰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소화 흡수가 매우 빨라 혈당을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밥 한 공기를 먹는 것은 마치 설탕 10스푼을 한 번에 털어넣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췌장은 이미 수십 년간 열심히 인슐린을 만들어내느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달린 후 숨이 턱까지 차오른 사람처럼 여러분의 췌장도 지금 간절히 휴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흰쌀밥과 같은 고혈당 식품을 섭취하면 췌장은 결국 완전히 지쳐 나가떨어져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가 점점 심해지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도 밥양만 조금 줄이면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더 이 글에 집중해 주시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7세 정 씨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 후에도 약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셔서 여전히 흰쌀밥 위주의 식사를 고수하셨습니다. 그 결과 당화혈색소, 3개월 평균 혈당, 는 10.2%까지 치솟았습니다. 정상 범위는 5.7% 미만입니다. 결국 발가락의 감각이 모두 사라지는 끔찍한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고 그 상처가 점점 악화되어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제 진료를 받으시면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의 양을 줄이는 대신 살코기,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과 채소 섭취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단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눈에 띄게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습니다. 마비되었던 발가락 감각도 일부 돌아왔으며 복용하던 당뇨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흰쌀밥을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현미, 보리, 귀리 등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흡수가 느리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기하게도 약 2주 정도만 꾸준히 드시면 입맛이 바뀌어 오히려 구수하고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접시 분할법을 시도해보세요. 식사할 때 접시의 절반은 신선한 채소로 채우고 4분의 1은 생선, 닭가슴살, 계란, 콩류 같은 양질의 단백질로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 밥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영양 균형을 맞추면서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인 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 환자 중 72세 이씨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맛없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딱 2주 지나니까 입맛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흰쌀밥이 너무 싱겁고 심심하게 느껴져.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손주들 사진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게 너무 행복해요. 그 예쁜 아이들 얼굴을 평생 볼 수 있다는 것, 그 기쁨은 흰쌀밥 맛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익숙한 맛을 위해 소중한 시력과 다리, 나아가 생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강한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글을 계속 읽으시면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더 많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식습관, 건강하다고 잘못 알려진 당 폭탄 전통 음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기 기운 있을 땐 유자차 한잔 하세요. 소화 안 될 땐 시원한 식혜가 최고죠.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유자차, 식혜, 수정과 대추차 같은 전통 음료가 왠지 모르게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믿으며 자주 드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달콤한 음료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천천히 작용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자차를 한번 볼까요? 시중에서 파는 유자청 한 스푼에는 보통 약 5g 정도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유자차를 타드실 때 몇 스푼 넣으시나요? 2스푼, 3스푼. 만약 하루에 2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 25g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탕을 여러 개씩 꾸준히 먹는 것과 같습니다. 76세 김 씨 할머니의 사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감기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일 유자차를 2-3잔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면 감기도 안 걸리고 몸도 따뜻해진다고 굳게 믿으셨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력이 점점 흐려지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을 때 공복 혈당은 200mg/dL 이상, 식후 혈당은 300mg/dL를 넘나들었습니다. 정상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고혈당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찾던 중 매일 마시는 유자차가 주요 문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제 조언에 따라 유자차를 완전히 끊고 대신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허브차나 생강차로 바꾸셨습니다. 놀랍게도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단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30mg/dL대로 식후 혈당은 180mg/dL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시력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괴롭던 손발 저림 증상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단지 마시던 음료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자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혜, 수정과 대추차,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꿀물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대부분의 전통 음료가 사실은 액상과당이라는 숨겨진 당 폭탄입니다. 이런 음료 한 잔에는 각설탕 7개에서 10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런 당 폭탄 음료가 특히 70대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이는 똑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높이 치솟고 그 높은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대 젊은이는 유자차 한 잔을 마셔도 한두 시간 후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70대 어르신은 서너 시간, 심지어 4-5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몇 시간씩 혈관이 끈적끈적한 고혈당 상태에 노출되면 눈의 미세혈관, 신장혈관, 심장혈관 등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 합병증의 시작입니다. 또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체내 염증 수치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마치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커지듯이 당뇨도 이런 악순환을 통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고체 형태의 식품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더욱 급격하게 올린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지쳐있는 췌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즐겨 마시던 달콤한 차는 모두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첫째, 무가당 생강차를 시도해보세요.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끓인 물에 우려내기만 하면 됩니다. 맛이 너무 심심하게 느껴지신다면 아주 소량의 꿀, 티스푼 절반 이하를 가끔 넣는 것은 괜찮습니다. 둘째, 계피차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계피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계피 스틱을 넣고 우려내거나 계피 가루를 약간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한 잔의 계피차가 혈당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는 당이 전혀 없으면서 구수하고 맛있는 선택입니다. 특히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작용을 도와 부종 관리에도 좋습니다. 넷째, 서양 허브차 중에서는 루이보스티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없고 맛도 부드러워 저녁에 마시기에도 좋습니다. 요즘은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꿀은 설탕보다 건강하다던데 정말인가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꿀도 결국은 당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설탕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 혈당을 올립니다. 물론 꿀에는 일부 유익한 효소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여전히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위험 요소입니다. 다만 꿀을 완전히 금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티스푼 절반 정도의 아주 소량이라면 가끔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빈도입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특별한 경우에만 소량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위험한 습관, 인절미와 바나나 같은 간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주가 와서 같이 먹자고 조르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입이 심심한데 간식 없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나요? 과일은 몸에 좋다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또는 찾아온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간식을 찾으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그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간식들이 실은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간식들, 특히 떡 종류 중에서도 인절미나 경당 같은 찹쌀떡,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달콤한 바나나, 포도, 감 등은 혈당 지수, GI가 매우 높습니다. 혈당 지수란 특정 식품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고 높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런 고혈당 지수 간식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지만 특히 70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당 대사 능력, 즉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혈당이 올라갔다가도 보통 한두 시간 내에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반면 70대 어르신은 같은 양의 간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치솟을 뿐 아니라 그 높은 상태가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혈관이 끈적끈적한 설탕물에 더 오랫동안 담가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서서히 누적됩니다. 이는 마치 물방울이 천천히 바위를 깎아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루하루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 특히 눈, 신장, 심장, 신경계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 합병증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78세 최 씨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쯤이면 을에 인절미 2-3개나 바나나 1개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이 정도 조금 먹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당뇨 망막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씨 할머니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 후 제 조언에 따라 간식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떡과 바나나 대신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 오이 스틱 등으로 간식을 대체하셨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남은 시력이 안정되었고 당화혈색소 역시 9.8%에서 6.7%로 크게 개선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삶은 달걀은 최고의 간식 선택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 상승은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미리 삶은 달걀 몇 개를 준비해 두시면 출출할 때 언제든지 건강하게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둘째,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저염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량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 한 번에 한 줌, 약 20에서 30g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오이,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도 훌륭한 간식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상승이 거의 없어 당뇨 환자에게 매우 안전한 선택입니다. 약간의 저지방 플레인 요거트나 두부 딥소스와 함께 드시면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과일을 꼭 드시고 싶다면 혈당 지수가 낮은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을 선택하세요. 베리류는 혈당 상승이 가장 적은 과일 중 하나이며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일도 과당이 있으므로 한 번에 한 컵, 종이컵 기준 이하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건강한 간식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로 위험한 습관, 국밥과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이 혈당을 높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식사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뜨끈한 국밥이나 구수한 찌개에 밥을 후루룩 말아 먹는 것이죠. 따뜻하고 맛있고 술술 넘어가니 먹기도 편하고 왠지 속도 든든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좋은 식사 방법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익숙하고 편안한 식습관이 당뇨 환자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음식을 너무 빨리 먹게 됩니다. 밥알이 국물에 불어 부드러워지면 제대로 씹지 않고도 쉽게 꿀꺽 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지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식사 속도가 빠를수록 식후 혈당이 더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씹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충분히 씹는 행위 자체가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인크레틴 호르몬은 위장 운동을 조절하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국밥처럼 거의 씹지 않고 삼키게 되면 이 중요한 호르몬의 분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혈당 조절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국물 요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 소금, 과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뼈를 우려낸 설렁탕, 갈비탕 같은 고기 국물이나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높은 지방 함량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당뇨 환자는 이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2에서 4배 높은 상태인데 여기에 고나트륨, 고지방 식이가 더해지면 그 위험은 더욱 치솟게 됩니다. 73세 이씨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40년 이상 거의 매일 아침을 국밥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는 8.6%로 높게 유지되었고 혈압도 150-95mm 머큐리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식습관 상담을 받으신 후 이 할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국과 밥을 반드시 따로 드시고 매 식사마다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의미 있게 감소했고 6개월 후에는 6.3%까지 떨어졌습니다. 높았던 혈압도 130-85mm 머큐리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단지 먹는 방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혈당과 혈압 모두에서 뚜렷한 호전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몇 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물에 밥을 말지 마시고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떠서 드세요.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가급적 적게 드시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맛이 덜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식사할 때는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지 마시고 오롯이 식사에만 집중해 보세요. 음식의 맛과 향, 식감을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면 만족감도 더 커지고 자연스럽게 먹는 속도도 늦춰집니다. 셋째, 한 입 드실 때마다 최소 20번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횟수를 세어야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충분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을 빨리 느껴 과식을 막을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인크레틴 호르몬 분비에도 도움이 되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넷째,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확보하세요. 급하게 먹는 습관을 버리고 천천히 여유롭게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경주가 아니라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즐거움을 얻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심혈관 건강까지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위험 습관인 야식이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녁 먹고 좀 지나면 배가 고픈데 어쩔 수 없잖아요. 평생 밤늦게 뭘 좀 먹고 자는 게 습관이 됐는데 이제 와서 바꾸기 힘들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저녁에 TV를 보다 보면 입이 심심해져 자연스럽게 과자나 빵, 과일 등 야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야식 습관이 당신의 건강, 특히 혈당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저녁이나 밤에 먹는 음식이 왜 특히 당뇨 환자에게 더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는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과 낮 시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비교적 높아서 음식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저녁부터 밤 시간대로 갈수록 인슐린 민감도는 점차 낮아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양만큼 먹어도 낮에 먹는 것보다 밤늦게 먹으면 혈당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밤늦게 음식을 먹고 혈당이 높은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되면 새벽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밤사이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새벽 현상은 하루 종일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야식은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깊은 수면에 들기 어렵고 밤중에 자주 깨게 됩니다. 그런데 수면 부족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즉, 야식 수면 부족 인슐린 저항성 악화, 혈당 상승 다시 야식 유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75세 박 씨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밤 10시경이면 습관적으로 TV를 보면서 라면 반 개, 떡 몇 조각, 과자 등을 야식으로 즐기셨습니다. 당뇨병이 점점 악화되어 신장 기능까지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했고 만성 신부전 초기, 밤에 소변 때문에 너무 자주 깨서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박 할머니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기고 그 이후 밤 시간에는 물이나 설탕 없는 허브차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밤 10시 30분으로 규칙적으로 맞추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신장 기능 수치,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가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고 당화혈색소 역시 8.9%에서 7.2%로 뚜렷하게 떨어졌습니다. 부수적으로 체중도 3kg 자연스럽게 감소했으며 인슐린 민감도는 약 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크게 줄어들어 수면의 질이 몰라보게 개선되었다고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식의 유혹을 끊고 건강한 저녁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실천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이른 시간에 가급적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음식이 충분히 소화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 양은 줄이고 생선, 두부, 살코기, 계란 등 양질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은 오래가면서 혈당 상승은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녁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식후 가벼운 활동은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낮추는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고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 외에는 가능한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만약 밤에 배가 고프다면 일단 물을 한 잔 마셔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갈증을 배고픔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면 따뜻한 허브차, 캐모마일, 루이보스 등 한 잔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세요. 가능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그 건강한 대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흰쌀밥, 달콤한 전통음료, 고혈당 간식, 국밥, 찌개밥, 그리고 야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핵심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접시 분할법을 생활화하세요. 식사 때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통곡물로 채우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식후에는 10분이라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식후 가벼운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집 안을 걷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혈당 지수, GI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설탕이 첨가된 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차, 단 과일보다는 베리류나 채소 스틱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켜주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인슐린 분비가 예측 가능해져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